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 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네요. 요즘에 갑자기 외주 일이 많아서 이렇게 강의를 좀 늦게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로우폴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사진을 하나 틀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로우폴리 중에서도 일종의 바닷가 느낌을 내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로우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첫 번째 로우폴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과 이렇게 바다 느낌의 만드는 로우폴리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로우폴리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로우폴리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로우폴리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로우폴리 중에서도 방금처럼 사진을 봤던 것처럼 바닷가를 느낀 걸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방금처럼 바닷가 느낌을 만들려면 뭘 먼저 하셔야 되냐? 이렇게 저희 모델링 파일 중에서 쭉 보시면 플레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즉 바닥 파일이죠. 바닥 파일인데 이 바닥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그라운드 쉐이딩 라인즈를 활성화해 주셔서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지 이걸 언제나 켜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작업하는 게 편하게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플레인을 만드신 다음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플레인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을 건데 뭐 가로축과 세로축 그리고 이거 세그먼트 면 분할을 시켜주는 세그먼트 부분은 굳이 건들진 않을 겁니다. 여기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바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여기 밴드 모양이 있는 파란색 임팩트 이쪽에서 쭉 이렇게 메뉴들이 많을 건데 여기서 저희가 쓸 것은 디스플레이서라는 이 기능입니다.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디스플레이서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서라는 기능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제작을 할 건데 이 디스플레이서를 플레인 밑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첫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녹색 임팩트들은 항상 상위 개체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거 오브젝트보다 위에다가 적용을 하지만 파란색 임팩트들은 하위 개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보다 항상 아래에 넣어야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 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다가 넣어주시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기능인지 활성화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능 아래쪽에 보면 설정창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거 설정창에서 쉐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보시면 쉐딩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쉐딩 부분에 가시면 커스텀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설정창이 있을 건데 이곳에서 쉐딩창에 이제 화살표를 탁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겠죠. 기본 메뉴. 이곳에서 노이즈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쭈글쭈글해지는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노이즈 부분에 요 그림 부분 있죠? 네모나게 그림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탁 하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뜨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정창이 뜨게 될 건데 이곳 설정창에서 조금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냐면 먼저 노이즈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보시면 메뉴가 있을 건데 여기 메뉴를 여시면 노이즈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이 쫙 다 있을 겁니다. 즉 이곳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노이즈부터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다 클릭해 가시면서 이렇게 노이즈 모양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요 이름의 옆에 보면 화살표가 조그맣게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노이즈 모양으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 모양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럼 이곳에서 저희가 원하는 노이즈 모양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네 번째 줄에 중앙에 있는 이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죠.
자, 이렇게 모양을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다 찌그러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상태에서 가렌더를 한번 해보시면 뭔가 로우 폴리의 느낌은 아직 완벽하게 살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로우 폴리라는 게 보면은 면이 딱딱딱 직각으로 해서 만들어진 형태를 뜻해요. 어찌 보면 약간 얇은 형태죠. 자,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려면 이 상태에서 뭘 더 해야 되냐? 일단 추가적으로 오브젝트 쪽에 보시면 오브젝트를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생성을 하시면 옆에 동그라미 두 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이걸 딱 클릭을 해서 보면 폼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폼 태그가 뭐냐면, 흔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면 그걸 약간 동그랗게 보이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 이렇게 동그라미 9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플레이는 잠깐 끄도록 할게요. 눈동자를. 자, 9를 보시면 대충 눈동자로 봐도 완벽한 원이 아니에요. 보시면 직각으로 다 꺾여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런데 막상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폼 태그의 이 각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저희가 이 부분에 이 폼 태그를 딜리트로 딱 제거를 해버리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각지게 보인다는 소리죠. 자, 렌더링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 플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플레인을, 이 폼 태그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가 살짝 바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렌더링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로우 폴리 형태로 간단하게 바닷가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디스플레이스를 넣어서 노이즈를 그냥 설정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저희가 바닷가 만든 이것을 조금 움직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노이즈를 딱 클릭을 탁 하시면 쭉쭉쭉쭉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이렇게 있을 건데, 노이즈 설정창에 보시면 쭉 내려오다 보시면 애니메이션 스피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스피드. 즉, 애니메이션 스피드라는 것은 저희가 저기 옆에 있는 애니메이션 키값 창에 지금 재생 버튼이 다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재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을 설정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부분에 숫자를 0.1 이렇게 딱 올리시게 되면, 숫자를 적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즉, 자동으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약간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느낌의 바닷가 느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즉, 이 부분에 숫자를 올리게 되면, 이 부분에 스피드 부분에 숫자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이게 심해져요. 고작 숫자 1일 뿐인데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0.1 정도만 설정을 하셔도 적당하게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쉽게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게 있어요. 노이즈를 이렇게 사용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 끝났는데, 예를 들어 나는 요 파도 부분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부분이 더욱더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약하게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럴 때는 오브젝트로 와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로 오게 될 거예요. 오브젝트로 오시면 보시다시피 스트렝스라고 해서 힘 부분과 이 세로축, 세로 길이가 있어요. 이 세로 길이가 지금 뭐냐면, 제가 이 부분에 예를 들어 5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삐죽 쭉 튀어나오는 부분이 세게 튀어나온다는 뜻이죠. 즉, 이 부분이 처음에 10cm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약 5cm 정도 적용을 해주시면 아주 적당하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강하게 하고 싶으시면 숫자를 높이시면 되겠고, 얇게 하고 싶으시면 숫자를 내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쉽게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맞다. 저희가 바닷가만 하면 안 되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 사진에서는 이렇게 산도 있었어요. 그럼 산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모델링 파일 쪽에 보시면 이렇게 산 오브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산 오브젝트 파일이 있죠. 산 오브젝트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산 오브젝트 파일은 플레인과는 다르게 보시다시피 면분리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크기도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기부터 한번 줄여볼게요. 바닥 크기에 맞게 먼저 한 이렇게 30% 정도로 좀 줄여주시고요. 산에 넣을 위치를 일단 먼저 설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사이즈는 조절이 되었지만 보시다시피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사이즈는 조절이 되었는데, 보시다 밑에 부분에 가로축, 세로축의 면 분리는 그대로 100, 그대로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플레인과 똑같이 한 20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바닷가보다는 크기랑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면 분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신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산의 모양이 살짝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축 있죠? 가로축, 세로축, Z축. 이 부분에 세로축을 저희가 건드리면, 세로축을 얘도 똑같이 이 부분도 180으로 입력을 해서 건드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산이 튀어나오는 것을,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굉장히, 이건 클릭하면 안 되겠네요.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런 다음, 이렇게 C 레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도 조금씩 조절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퐁 태그를 제거를 해주시면 렌더링을 했을 때 이렇게 산 모양도 만들어졌고 바다 모양도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우 폴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한번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저는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지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도 이 로우 폴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나무와 돌멩이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앞에는 제가 두 번을 나눈다는데 세 번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나눠서, 세 번째는 그 집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